가짜뉴스의 온상지로 지목된 한국 기독교. 이에 대한 교계의 반응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경기 안산의 한 경기장을 무단 점거하고 만국회의 행사를 강행한 가운데 안산도시공사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은이란 오래된 악습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잠비아 현장을 찾아 그 실태를 직접 취재했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어린이 지구촌 체험관 개관 1주년을 맞아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홀리위크가 이달 말 집회를 앞두고 취지와 의미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주 한 일반 언론에서 한국 기독교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계단체인 에스더 기도운동이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는 주체가 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한 교계 반응은 어떨까요? 홍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지난달 27일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란 제목의 보도에서 교계 단체인 에스더 기도운동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이 동성애와 난민, 이슬람 등에 대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관련 목사와 장로들이 자연스럽게 유포하는 사실상 가짜뉴스의 공장 역할을 했다는 게 기사의 골자입니다. 보도 직후 에스더 기도운동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한겨레 신문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겨레의 이번 보도는 동성애 법제화를 반대하는 기독교 세력을 말살시키려는 의도로 간주될 수 있다며 생방송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교계의 반응도 다양합니다. 청월함 아카데미 양희송 대표는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에스더 기도운동이 가짜뉴스 생산기지 역할을 한 건 교계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오류나 고의적 왜곡에 대해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보수적 성향을 띠는 한국교회 언론에는 한겨레 신문이 기독교를 말살하는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선교단체가 불명예스러운 집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기사엔 에스더 기도운동이 지난 2012년 박근혜 당시 후보자 캠프에 박근혜 당선을 위한 인터넷 사역이란 명목으로 5억 5천여만 원의 재정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희 에스더 기도운동 대표는 잘못된 기사가 나갈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 다시 한번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신천지 집단이 지난 18일 인천에서 만국회의를 개최한 바 있는데요. 같은 날 신천지 신도 2만 5천여 명이 경기 안산 와스타디움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행사를 강행하면서 안산도시공사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양근서 사장은 단체 측에 대관 불허를 통보하고 불법 침입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단체 측이 다수의 물리력을 동원했다며 법적 검토를 거쳐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기독교연합회는 양근서 사장은 신천지의 불법 점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윤하섭 안산시장은 이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신천지는 지난 20일엔 기독교계 사립대학인 세종대학교에서 국제청년평화그룹이란 이름으로 만국회의 관련 행사를 열었습니다. 신천지 유관단체가 세종대 측의 정체를 숨긴 채 장소를 대관하고 이만희 교주가 등장한 행사를 진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프리카 남쪽에 위치한 잠비아란 나라를 들어보셨습니까? 짐바브웨, 앙골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잠비아는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75%를 차지하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잠비아는 현재 조혼이란 오래된 악습으로 수많은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조혼율이 3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구티비에선 잠비아 조혼 풍습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특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현지 실태를 보도합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잠비아 음파시 지역에 살고 있는 20살 무랴타.
13살에 38살 남편과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을 무렵 남편이 두 번째 부인을 집에 데려왔고 두 번째 아이를 낳을 무렵엔 세 번째 아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폭력이 시작됐고 생활비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무랴타는 할머니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18살 는수비샤도 11개월 된 아들과 함께 할머니 집에 살고 있습니다. 1년 전 결혼했지만 남편의 잦은 폭력에 최근 할머니 집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구티비가 월드비전과 국민일보, 서울 광림교회와 함께 잠비아 조혼 근절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만나본 이곳 조혼 여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가정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좀 부자인 사람에게 양이나 염소나 돈을 받고 아이를 어린아이 소녀를 넘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의 조언이지 좀 인신매매 같은. 잠비아에서 18세 미만 여성의 조혼율은 31%에 달합니다. 조혼 여성의 상당수가 출산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일부는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잠비아 여성부 옥실리아 비페퐁가 차관은 조혼 풍습이 가난의 대물림, 에이즈 확산, 가정폭력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조혼으로 인해 여성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입니다. And the reason is if girls don't finish their secondary education or even better third level education, what we call tertiary, then the levels of illiteracy in the home contribute to poor nourishment of children. It contributes to ill health in the family. And so the reason to end child marriage is not just an activity for the ministries I have mentioned or the civil society. It's a national campaign. 잠비아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많은 소녀들이 조혼 풍습으로 인해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 세계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합니다. 잠비아 루사카에서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빈곤국 아이들의 삶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유니세프 어린이 지구촌 체험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른들도 들기 힘든 물통을 나르며 에티오피아 친구들의 일상을 체험하고 조혼과 전쟁을 겪은 아동의 실제 목소리를 들어보는 아이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마련한 특별 프로그램 두근두근 유니세프 지구촌 여행에 참여한 학생들이 지구촌 문제를 알아보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합니다. 어린이 지구촌 체험관에선 현지에 지어진 천막학교와 VR 체험, 영양실조 진단도구, 영양실조 치료식 등 실제 유니세프 구 현장에서 쓰는 물품도 엿볼 수 있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기철 사무총장은 어린이 지구촌 체험관은 아이들이 평소에 접하기 힘든 제3세계 아동들의 어려운 삶을 더 생생히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장소라며 아이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한편 어린이 지구촌 체험관은 상설 운영되며 개관 1주년 특별 프로그램은 오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한국교회의 연합과 부흥을 위해 한 주간 예배하는 홀리위크 집회가 서울을 비롯해 부산과 대전, 광주 등 전국에서 개최됩니다. 이를 위해 홀리위크 미니스트리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사에 대해 설명하는 자를 마련했습니다. 홀리위크 측은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 캠퍼스에선 복음이 선포되고 광장엔 예배의 물결이 넘쳤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이 사라져 안타깝다며 광장의 예배가 회복돼 다시 부흥이 일어나길 바란다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시작한 홀리위크는 9회째를 맞는 지금까지 작은 모임의 연합을 강조한 것처럼 이번에도 전국에서 집회와 기도의 시간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복음과 다음 세대, 부흥으로 나눠진 프로그램은 불신자부터 예배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홀리위크를 총괄하는 최상일 목사는 단 몇 명이 참가하더라도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마음이 담긴 예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홀리위크는 이달 22일 부산에서 시작해 28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집트에서 박해받는 기독교 소수민족인 콥트교인들이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콥트교인들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된 이유는 정부와 테러리스트로부터 전례 없는 수준의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보복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선단체 콥티골퍼는 수많은 콥트교인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살해되고 폭탄 테러로 교회가 무너졌지만 콥트교인들은 보복이 아닌 평화로운 공존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자는 331명으로 수상자는 오는 5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10대 소년이 바다에서 49일간 표류한 끝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소년은 극심한 공포 속에서 자신을 지탱한 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였다고 밝혔는데요. 인도네시아 국적의 RD 노벨 아딜란이 발견된 곳은 실종 지점에서 무려 2,4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괌 인근 해상이었습니다. 뗏목에서 재래식 어구를 지키던 아딜란은 갑작스레 분 강풍으로 바다에 떠내려갔습니다. 49일을 표류하는 동안 아딜란은 바다로 뛰어들기만 하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이란 유혹을 수차례 느꼈지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버틸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는 아딜란이 화물선에 의해 구조돼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강진과 쓰나미로 인도네시아에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공항 관제탑에 끝까지 남아 비행기 이륙을 돕다가 목숨을 잃은 한 관제사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항공교통관제사 안토니우스 구나완 아궁은 지난 28일 강진이 덮쳤을 때 팔루시의 알주프리 공항 관제탑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관제탑이 심하게 흔들리자 함께 근무하던 동료는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아궁은 혼자 남아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운 여객기가 완전히 이륙할 때까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아궁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탈출했지만 심각한 부상으로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항공관제기구 관계자는 아궁이 자신의 목숨으로 다른 수백 명을 구했다며 그의 희생을 기린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대법원이 최근 인도 사회의 구습을 깨는 판결을 잇따라 내려 화제입니다. 대법원은 인도 남부의 사바리말라 사원이 여성 출입을 금지한 것에 대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보수적인 인도 사회에서 이는 이례적인 판결로 평가됩니다. 또 대법원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간통은 범죄가 아니라며 간통죄 조항이 위헌이란 판결을 내렸으며 동성애 등을 불법으로 규정한 게이금지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등 기존 관습을 깨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희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나미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에서 전사한 국군 유해 64구가 68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국군의 날인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사자의 유해를 직접 맞이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해를 향해 거수 경례로 예를 표하고 참전용사 대표들과 헌화 분향했습니다. 이날 봉환한 국군 전사자 유해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한경남도 장진, 평안남도 개천 등에서 북미가 공동으로 발굴한 유해 중 일부입니다. 유해는 미국 하와이에서 한미 공동 감식 결과 국군 전사자로 판명됐습니다. 공문서를 위조해 청약 가점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아파트를 당첨받아 4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공인중개사 등 334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공인중개사 A씨와 B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입, 위장 전입을 하고 부양가족 수를 조작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위조했습니다. 이들이 당첨받은 아파트는 180채로 이 중 140채는 다시 불법 전매해 차액으로 41억 1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노인 요양시설 관련 민원 중 20% 가까이가 입소인에 대한 학대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요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민원 644건 중 학대가 의심된다며 조사를 요구한 민원은 124건에 달했습니다. 구체적 사례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부모님의 몸에서 상처를 발견한 경우 CCTV를 보고 학대 행위를 발견한 정황 등이 접수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국민비전부흥사협회가 오는 5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2018 나라와 민족을 위한 비상구국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이영훈 목사, 고충진 목사, 오범열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기도회에선 한반도 복음화를 위해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
영성 회복과 세계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선임한 총신대 임시이사들이 첫 이사회를 개최하고 새 이사장에 서울대 김동욱 교수를 선임했습니다. 김 신임 이사장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방향을 세워가면서 총신대 정상화를 이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1회 교회교육 엑스포가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명성교회에서 열립니다. 쇠마 에듀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4,000년 유대인 신앙교육의 비결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부스 관람을 비롯해 10개의 선택 강의, 이스라엘 현지 쇠마교육 교사의 강의, 교회학교 성장을 이룬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지리산 일대에서 여성 평화순례를 이어갑니다. 여성 평화순례는 YWCA 창립 95주년을 맞아 지난 2017년 시작한 행사로 2020년 백두산 정상에 남북한 여성들이 함께 오르잔 평화운동 프로젝트입니다. 지리산 등반, 한완상 전 통일부 총리의 특별 강연, 평화축제 등이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